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작품은 동동입니다. 왜 동동으로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실려 있는 건 악학개범에 실려 있다 라고 보시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동은 지금 현재 전하는, 이게 현전하는 으뜸인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이 원령체 노래다. 원령체 노래다. 그러면 이 원령체 형식의 고려 가요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원령체가 뭐냐 보면 뒤에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저기 지시창고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원령체는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어떤 12달의 이 한 해, 이거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어떤 시가의 형식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릅니까? 달거리 형식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달을 한 절로 노래하기 때문에 12개의 절로 이루어지는데 서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3개의 절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같이 동동 같은 경우는 13개입니다. 그리고 각 절은 어떤 자연영상, 명절, 어떤 세시풍속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동에서는 2월에 연등회, 5월에 단호, 6월에 유두일, 7월에 백종, 8월에 한가위, 9월에 중앙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령체는 어디에? 민요에도 잘 나타내고 나중에 농가 원령가에서도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령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은 어떤 효과 부분을 좀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원령체를 씀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냐, 읊고 있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어? 더욱 절실히 전달해준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들의, 인생에서의 어떤 문제가 자연의 변화에, 왜 순서에 따라 12달을 쭉 가는 거니까 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어떤 비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령체는 알았고 앞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동동 보면, 자, 처음부터 덕이랑 곤배의 밥 잡고, 이 곤배는 뭘까? 여기는 이 곤배하고 얘 뒤에 림배가 나오는데, 이제 곤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뒷잔에 혹은 어떤 신령님께,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림배는 뭐겠어? 이거는 앞잔에 혹은 누구? 임금님께, 임에게라고 해석을 하지만 임금님이라고도 보는 것도 더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궁중에서 불렀다는 거를, 이게 궁중, 이 악학개범에 지금 실려 있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예전에 있다가 실려 있는 건 악학개범에 실려 있거든요. 계속 구전되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서사 부분이 추가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추가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 궁중 속에 들어간 거니까 이 림배는 어떤 임이 아니라 임금님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게 이제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 나스라 오소이다. 이건 뭐야? 바치러 오십시오. 이건 뭐냐? 이렇게 드시러 오십시오. 이게 뭐야? 진상하러
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제 앞부분이 이게 1년이 바로 송도예요. 이게 송도는 뭐냐? 여기서 이 덕과 이 복을 뭐 하고 있죠? 빌고 있죠. 그쵸? 복을 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게 더 추가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월을 보면 여기서 이거 하나 여기서 나오니까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나오죠. 아으 동동다리. 이게 이제 뭐에 해당을 하느냐? 후렴구에 해당하죠. 이 후렴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동동이라는 거는 이제 설이지만 이 북소리다. 동동다리 이거는 어떤 북소리로서 의성어다. 뭐 둥둥 띠딩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의성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적절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정월에 날인물은 어저 녹저 하던데 이게 뭐였어요?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라고 돼 있지.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돌려 말하는 약간 우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보세요. 정월의 냇물은 뭐였는데 얼고 얼었다가 녹았다고 하는데 이 얼어붙은 첫 번째, 이 중의적이라고 우의적이라는 부분, 이 첫 번째는 이 얼어붙은 자신의 외로움을, 이 자신의 이 외로움을 누구에게, 이 외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임에 의해서 뭐 하고 싶다. 나도 녹게 하고 싶다. 이거와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녹여줄 분이 있다 없다. 지금 녹여줄 사람이 없이 뭐한다?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라고 돼 있는 거는 얼어붙은 이 마음이 임에 의해서 녹고 싶게 하고 싶어 그런 의미와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없어 혼자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누릿은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이 뭐한대요? 홀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아으 동동 날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을 했죠. 이게 요약을 하면 이제 정월 1월이잖아. 1월령인데 이게 보다 요약을 하면 홀로 가는 어떤 외로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2월 가봅시다. 2월 보름에 그러니까 2월 보름에 노피연 등불. 이 노피연 이 등은 뭐냐? 보면 노피견 등불 같구나 라고 돼 있지. 누가 이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어떤 임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예찬적이죠. 예찬적이고 뭐 다호라 보면 다호라 그 다음에 지히셨다. 이거는 이렇게 예찬적이고 연탄적 어조를 쓰고 있죠. 알겠시겠죠? 지히셨다는 뭐야? 이 뜻은 모습이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하나를 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동동의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동동 형식상의 특징은 알아보면 첫 번째, 자, 율격을 조금 보면 몇 음보? 이거는 이 3음보의 율격이에요. 그 다음에 율격이고 이것다 뭐다? 이 연장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사면으로 구성된 어떤 그 연장체를 쓰고 있다. 연으로 어떤 연장체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후렴구가 있다. 연장체라고도 하고, 혹은 뭐 분절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 그래서 이 후렴구가 뭐죠? 밑에 보면 아으 동동 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뭐냐? 각 연을 어떻게 시키죠? 분절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구조적인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또 음악적 어떤 흥치를 이렇게 고조하는 이런 세 가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해서 우리는 이 고려가요 이거 동동 보면 3분 후다. 뭐 3분 후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 가면 그 다음 3월 갑니다. 이 3월 나면 이게 3월 지나면 핀 뭐 한대요? 도래꽃이요 라고 돼 있죠. 도래꽃이. 이 도래꽃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뭐 진달래꽃 하는데 어떤 데서는 또 오약꽃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달래꽃 혹은 진달래꽃 혹은 오약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도래꽃이는 뭐냐? 임의 뭐다? 이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되게 잘생겼나봐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어느 정도나 남이 부러워할 만큼 정도의 모습을 타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지니셨네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어떤 임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그 전에 우리가 그거 했었나요? 위에 한번 봅시다. 이거 했나? 이건 안 했네. 여기를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임의 아까도 이 인격 이걸 했잖아. 임의 이거는 무엇을 찬양하죠? 인품. 이거는 인품, 사랑의 인품을 어떤 찬양을 한다면 저 높이 켠 등불 그리고 우러러 본다 이거지. 높이 반짝이고 있는 임의 인품을 찬양하는데, 이거는 그 다음은 이 임의 아름다운 모습, 이 외향적인 걸, 그냥 인품도 좋지. 그 다음에 잘생겼지.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그쵸? 4월 가면 아니이죠. 그럼 뭐야? 아니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잊지 않고 오실셔 뭐대? 곡골이새. 그러니까 이 곡골이새는 좀 중요한데, 보세요. 꾀꼬리는 뭐대? 꾀꼬리는 오지. 꾀꼬리는 오는데 누구는 안 와. 임은 안 와요. 그러죠. 이게 여기는 좀 뭔가 대조적 임과 대조적 시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꾀꼬리는 잊지 않고 꾀꼬리는 왔는데 누구? 임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임의 소식은 없다. 그 임이 나오죠. 그 임은 바로 누구다? 이 녹사. 그러니까 이 곡골이새하고 이 녹사님은 이라고 됐잖아. 이게 이 녹사는 이 고려 때의 벼슬이에요, 벼슬. 그러니까 이 님이라는 것은 이 작자가, 이 화자는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고려 때 벼슬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남자만 할 수 있었으니까 어떤 고려 때 벼슬로서 이 남자인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임의 신분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이 화자는 누구다, 이 여자이지 않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즘은 좀 시대가 변했긴 하지만, 물론 남자가 남자 좋아하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때 녹사는, 그러니까 이 국고리새하고 녹사님은 얘는 왔어. 근데 이 녹사님은 안 왔어. 서로 대조적인 거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하면 뭐다? 어떤 무심한 임, 오지 않는 이 무심한 임에 대한 보다 애끓는 정,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봅시다. 5월 보면 5월은 어떻대요? 이 수린날, 이 수린날은 이 단오날이라고 돼 있죠? 언제? 5월 5일에 해당을 하지요. 어린이날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음력 5월 5일이죠. 야, 여기 보면 지문이 나오죠. 이 지문은 뭐다? 이 천이라는 숫자예요. 천. 그러니까 이 천년을 같이 사실 뭐다? 이 장존하실, 이게 장존하실, 이거다, 이 장존하다라는 걸 오래 사실. 그러니까 천년을 길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존하실 약이라 바칩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서 얘는 뭐야? 어떻게 보면 임에 무엇을, 이 만수무강을 뭐하고 있죠? 빌고 있죠? 만수무강을 빌다. 그럼 이제 5월 갖고, 자, 6월 갑니다. 6월. 자, 6월을 보름에, 벼랑, 이 6월을 보면 이거는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지만, 유두일입니다. 유두일. 그래서 별해. 이 별에 뭐야? 이 별에는 벼랑이에요. 벼랑에 뭐 한대요? 벼랑에 바른빛. 이거는 중요하니까 파란색 이렇게. 이게 뭐야? 버린 빛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다? 이거는 바로 시적 화자죠. 이 시적 화자를 말하는데, 어떤 화자? 자기같이 버림받은 어떤 화자의 이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아보실 임을 잠깐, 이게 적금이 이 잠깐, 이 잠시나마, 존니는 이게 뭐야? 쫓아갑니다. 혹은 따르겠나이다. 이 정도로. 그러면 여기를 요약을 하면, 이건 보다 임에게 뭐 했어요? 이 버림받은 무엇? 이 슬픔. 이해가 되셨죠?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7월 나오죠. 7월. 이 7월에는 이게 뭐냐? 이게 백종이라고 했어요. 이 7월에는 무슨 행사? 이 백중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다? 100가지 종류니까 온갖 음식이 되겠죠. 온갖 음식을 차려. 이게 뭐야? 이 배하야. 이 차려놓고 혹은 배하여 버려놓고, 버려놓고, 그 다음에 님 한대, 그러니까 함께 여가져 살고 싶네. 여가져다 뭐다? 이 여가져, 이 살고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님과 여가져는 뭐야? 님을 한된 여가져, 님과 함께. 이게 바로 어떤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겠죠. 같이 있고 싶잖아. 이게 뭐대? 이 소원이지? 소원. 이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약을 하면, 임을 뭐 하고 싶어요? 임을 영원히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8월 갑시다. 좀 내려보고 합시다. 8월
8월은 뭐냐? 8월, 음력 8월, 뭐다? 8월 15일, 음력 8월, 이 8월 15일은 뭐대요? 가배. 가배, 가윗날, 혹은 우리가 말하는 한가위죠, 한가위. 님을 매셔뇨건, 님을 모시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님을 매셔뇨고,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임과 뭐인데, 함께, 뭐해야만, 있어야만, 인과 함께 있어야만 오늘날 가벼졌다. 오늘이 바로 이 해석을 하면 진정한 한가위다. 그러니까 님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이 가위로구나. 이 말은 뭐야? 하우 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마스 날 보면 뭐예요? 여자친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지. 혼자 있으면 빨리 자야죠. 그 다음에 영화 보는 날이죠. 집에서 혼자 영화 계속 나홀로 집에를 계속 보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과 함께 있어야만이 진정한 한가위다. 없으면 한가위가 아니다. 그러죠. 쓸쓸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러분하고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잘 생각해보면 뭐다? 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발렌타인데이. 그러죠. 그러면 그냥 그런 날이죠. 똑같죠. 평일이랑 똑같죠. 임없이 뭐한다? 이 쓸쓸하게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자, 9월로 갑시다. 이 9월로 가면 이 9월 9일에 이 뭐다? 아, 약이라 먹는 황하. 황하는 뭐다? 이 황하, 이 누런 국화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란 국화꽃은 여기 나눠주는 게 바로 객관적 상감물이다. 어떤 이 감정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더 복돋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객관적 이 상감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 누런 국화꽃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죠. 안에 드니 이게 뭐야? 셋셔 가만하해라 뭐야? 이게 뭐야? 셋셔가 여기가 뭐야? 이게 초가야, 초가. 초가가 뭐야? 이 초가가 뭐야 돼요? 가만하해라 조용하구나. 왜 조용하구나야? 이 갈수록 아득하구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초가가 조용하구나. 왜? 이미 있어 없어요? 이미 없는 어떤 이 적막한 이 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어떤 적막한 집.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고독감을 다 극대화시켜주는 이 황하, 객관적 상감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다? 요약을 해보면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이다. 고독.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10월. 길죠? 빨리빨리 해야죠. 10월 하면 뭐다? 점이연. 이게 뭐다? 점이연. 점여놓은, 혹은 뭐 잘게 썬.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잘게 썰어놓은 뭐다? 바랏. 이게 뭐야? 바랏. 이 고로쇠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뭐 보리수 나무, 뭐 혹은 뭐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 뭐다? 이거는 뭐래요? 이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게 써놓은 고로쇠 같다. 이게 뭐래요? 왜 꺾어버린 후에, 이게 자기 자신의 처지지. 꺾어버린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요약을 하면 어떤 이 버림받은 후에 후의 어떤 회한, 이 회한과 고독.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11월. 이 11월에는 뭐 한대요? 이 봉당 자리. 이 봉당이 이 뭐냐? 이게 안방하고 이 건너방 사이에 있는
어떤 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바닥, 안방하고 건너방 사이에 있는 어떤 땅바닥이 봉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삼 이 한삼은 뭐냐? 한삼은 여기 보면 이 속적삼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이게 속적삼인데, 이게 덮어 누워 뭐 하고 있대요? 슬픔을 사르고 있네. 이러고 있죠. 이 두퍼, 이 두퍼는 덮어겠죠. 그래서 이 라고 이제 슬픔을 사르고 이게 혹은 이거 뭐야? 이 슬픈 일이구나. 그러니까 고운님 떨어져 살아가네. 동달 이거는 뭐야? 이게 한자로 말하면 이 비련이지 비련. 그쵸? 어떤 뭐야 이 독수공방의 어떤 외로움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영어 가면, 자 12월은 뭐대? 분디나무로 깎은 뭐 어때요? 이 저는 중요하니까 이건 누구다? 저는 젓가락인데, 그죠? 누구? 이게 바로 어떤 시적 화자죠. 시적 화자. 저는. 그래서 뭐한데? 이미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까 손이 누워요. 손님이 그거를 뭐 했대요? 무온대. 그러니까 임과는 이루어졌어. 인과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엉뚱깽뚱한 어떤 다른 사람이랑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이랑 어떤 인연을 맺게 됐다. 다른 사람이랑 인연을 맺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원하던 인과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인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이게 왜 그죠? 젓가락을 놨는데 임에다 놨어. 근데 임은 안 먹고 갑자기 뭐야 이 사람 다른 사람에 가서 무옵니다라는 건 손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과 인연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자, 쭉 보면, 한번 위를 쭉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이 세시풍속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월인데, 2월은, 이게,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2월은, 여기서 나오는 세시풍속은 바로 연등제예요, 연등제. 그러니까 이게 정월 연등제라고 하는 건데, 정월 보름에 이렇게 등불 켜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 어떤 행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5월에는 뭐가지? 단오날이죠. 뭐 창포에 머리 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네뛰기, 뭐 씨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6월, 이 유두일에는 뭘 하냐? 그 어떤 이제 제사를 지내고, 뭐 국수를 먹고, 이런 거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유두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은 백중으로 해가지고 온갖 음식을 백중이라고 합니다.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어떤 제를 올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월은 한가위 여러분이 잘 알고, 9월 같은 경우는 여긴 없지만 이 중앙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앙절에는 뭐 이 황국 있죠, 황국. 이 황국에 이 술잔을 띄워서 뭐 시를 읽거나 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날은 뭐 이렇게 국화전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국화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과 비유, 이거를 쓸게요. 인과 이 화자를 이 비유한 소재, 이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적 화자를 비유한 건, 시적 화자를 다시 씁시다. 시적 화자, 이 화자를 비유한 소재, 이게 뭐냐? 유월령에 보면 누구? 이 벼랑에 버린 빛, 이렇게 있을 수 있죠. 10월령에 가면 이 잘게 썬
어떤 보리수나무, 그죠? 그 다음에 12월에 보면 어떤 소반 위에 젓가락.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다 이거는 전부 다 임에게보다 버림받은 처지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대조되는 게 있죠. 대조되는 게. 이것들과 대조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이 정월령. 1월에 누구? 냇물. 그러니까 화자와는 달리 얘는 보자. 이 화자와 달리 뭐하다? 얘는 이 노가 흐르고 있죠. 정월령의 냇물은. 그죠? 그 다음에 임을 비유한 거를, 비유한 소재를 찾아보면 2월에 뭐 있죠? 등불이 있죠. 그 다음에 3월에 진달래꽃. 이거는 이제 임의 어떤 인격이란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임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움. 이게 아름답다는 건 두 가지예요. 인격도 있고 외모도 있고. 근데 이거와 대조적인 게 딱 뭐가 있냐? 이 4월에 뭐 꾀꼬리. 얘는 꾀꼬리는 뭐야? 임과 달리 얘는 왔지. 잊지 않고 찾아오죠. 근데 임은 안 오지요. 그쵸? 좀 더 내려서 길어서 죄송해요.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게 있죠. 어떤 소재들을 보면 흔히 여성의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빛이 나온다든지 젓가락이 나온다든지 이 한삼, 이 소쩍삼이 나온다든지 이거를 보면 소재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화자가 여성일 것이다. 또 분위기를 놓고 봐도 어떤 임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 이런 거는 어떤 여성의 정서와 여성의 감정과 이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조 같은 경우는 뭐뭐 소이다, 뭐뭐 노이다 이렇게 같이 어떤 경어체, 이 경어체를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보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동동은 요약을 해보면 뭐가 돼 있어? 여인의 심정을 12달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가요대요. 총 몇 장? 13장. 12달이면 12개인데 서사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어디에 악학계범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사가 추가된 거지.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후렴구를 사용하고 연구분하고 음악적 치를 고조했다. 이 일련은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민간에서 불렀던 노래가 어디로 이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면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상들이 일관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막 덧붙여지고 막 편집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작가 한 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인 게 일괄되게 쭉 뭐 한적인 거면 한적인 거, 이별이면 이별 쭉 나와 있는데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구전 말과 말로 이렇게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상이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덧붙여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 시장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건 궁중에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덧붙여졌다. 맨 처음에 서사 부분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Wow.